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아주 뭐 그냥 간단한 내용이어가지고 좀 컴팩트하게 요약해서 아주 빠르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사람이 없어 버려가지고 뭔가 좀 빨리 끝내게 될 것 같네요. 사람이 없어서요? 네, 뭔가 다른 데에서 뭔가 시간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컴팩트하게 쓰려고 했는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야 되나? 이 프레젠테이션 이거 보이시나요? 예. 네. 네, 마우스 커서도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은 네, 테스트 11장은 이제 테스트 관련된 내용이고요. 먼저 일단은 테스트 코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펑션 정의하는 데에다가 이 샵하고 이 대괄호 열고 테스트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러스트가 이 함수는 이제 테스트 함수로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 테스트 그러니까 카고로 이제 저희가 뭐 카고 런해서 돌리고 컴파일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카고 그 빌드나 이럴 때 이제 이 함수는 그런 컴파일에서 제외를 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고 테스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카고 테스트 명령어를 할 때 이제 이 어노테이션이 붙은 애들을 테스트 함수로 인식을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는. 그래서 이제 되게 간단한 뭐 라이브러리를 따로 임포트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걸 이제 러스트 용어로는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서를 보면은 뭐 어노테이션이라는 말도 이랑 뭐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뭔가 어트리뷰트, 이 샵 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테스트 모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샵하고 또 cfg하고 테스트라는 이런 또 어트리뷰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카고 테스트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요 샵 테스트 얘가 붙었던 펑션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it works라는 펑션이 있었는데 이 결과 화면을 보시면은 컴파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너리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이 바이너리를 실행시키는 테스트 바이너리라고 하는데 이런 테스트 바이너리를 실행시켜서 뭐 거기에 이제 테스트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테스트가 오케이 돼서 리절트에 보시면은 뭐 이거 패스한 테스트, 뭐 실패한 테스트, ignored는 이제 이따 잠깐 또 설명이 나오는데 그 또 몇 개 중에 테스트를 ignore를 시킬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돌릴 때 그럴 때 이제 또 결과 나오고 measured는 이거는 이제 벤치마킹 테스트라고 해서 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 얘도 이제 러스트에서 이제 지원하는데 얘는 그 나이틀리 빌드 러스트 버전 중에서 나이틀리 버전에서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filtered out이라고 했는데 이제 테스트 중에서 또 특정 테스트만 또 필터링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게 이 독 테스트라고 있어요. 독 테스트라고 있는데 얘가 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설명은 이제 API 다큐먼트를 위해 적어놓은 예제 코드에 대한 테스트다. 이런 내용이고 이 API 여기 보시면은 주석 왼쪽에 코드 보면은 주석을 했는데 슬래시를 3개를 그었어요. 3개를 그으면은 일반 주석이 아니라 얘가 그 다큐멘테이션 커멘트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주석으로 인식돼서 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냥 쓴 것 같은데 이게 마크다운을 인식해서 이제 얘가 API 문서를 만들 때 얘는 이제 헤딩으로 들어가고 example 이건 헤딩으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코드 블럭으로 이제 뭐가 나오는 그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PI 도큐먼트를 만드는 문서인데 이 여기에 있는 코드를 테스트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add2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뭐 5에다가 answer가 이제 add2를 해서 7이랑 같냐 이런 내용의 테스트인데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얘가 러스트가 테스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dd2라는 게 지금 여기는 이제 샵 테스트를 안 붙였잖아요. 안 붙였는데도 얘가 지금 독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가 되는 거를 오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면은 패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패한 테스트 결과 화면인데요. 뭐 여기 실패했다고 나오고 실패한 거는 이제 failures 밑에 결과가 이제 결과라기보다 그 패닉한 내용 스탠다드 아웃에 찍힌 그 내용을 여기에 찍어주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강제로 사실 패닉을 그냥 유발한 함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패닉이 됐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뭐 패닉을 여러 개 하는 페일할 테스트들을 여러 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순서가 보장이 되진 않더라고요. 순서가 보장이 되진 않고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또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패닉이 돼도 보통 이제 일반 바이너리를 돌리면 패닉 됐을 때는 그냥 바로 멈춰버리잖아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있는 다른 테스트도 똑같이 동작을 해서 패닉이 여러 번 이제 발생하는 것을 여기 테스트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서 주로 쓰이는 이제 매크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assert 여기는 이제 불리언 익스프레션을 넣어서 해당 익스프레션이 true면은 테스트가 패스하고 false면은 테스트 fail나는 그런 매크로고요. assert equal, assert any는 이제 not equal이죠. 얘는 이제 인자가 2개씩 있는데 이 두 익스프레션을 얘는 넣는 비교, any는 느낌표든 이 not equal 비교를 해서 이 결과가 true면은 테스트가 패스를 하는 그런 간단한 매크로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매크로의 경우 이런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패를 했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실패한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익스프레션 같은 게 이제 스트럭트나 두 개의 이넘이 같은지 아니면 두 스트럭트나 이넘이 다른지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이 스트럭트나 이넘에 대해서 partial EQ 요 트레이트랑 디버그 트레이트를 이 구현이 되어 있어야 이 assert에 이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둘 다 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라서 이렇게 샵 드라이브 하고 partial EQ, 디버그 이런 식으로 애트리뷰트를 또 그냥 그 스트럭트나 이넘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스트럭트나 이넘은 아마 따로 그 해당 스트럭트나 이넘의 의미론적에 맞게 따로 구현을 하는 게 보통인 경우일 텐데 그냥 뭐 따로 구현을 안 해도 뭐 특정 기본 로직에 의해서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트레이트를 임플리멘트 해야 어설트의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매크로에 또 뭔가 페일 났을 때, 출력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원하는 커스텀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이제 쉼표하고 뭐 이렇게 포맷 스트링 쓰면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포맷 매크로가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greeting이라는 함수가 있고 얘는 hello라는 스트링을 리턴해요. hello라는 스트링을 리턴하는데 여기는 이제 carol이라는 걸로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제 리절트는 이제 근데 hello가 담기겠죠. 근데 이제 리절트에 캐롤이 있냐? 리절트라는 스트링에 캐롤이 존재하냐? 당연히 얘는 false겠죠. false일 때 뒤에 있는 이 포맷 스트링 greetings did not contain name value was result라는 이 포맷 스트링 이거를 또 추가적인 파라미터로 이렇게 주고 나면은 이게 테스트 결과만 잘라온 건데 여기서 패닉이 났고 테스트 실패했으니까 패닉 나면서 이렇게 커스텀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에서 그러니까 이 함수 해당 테스트를 돌렸을 때 패닉이 되어야 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함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요 should panic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또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패닉이 되어야 테스트가 통과를 하는 얘가 붙으면 그래서 여기 또 예제를 보시면은 guess라는 스트럭트를 만들고 얘 생성자 new를 이렇게 associate 펑션을 정의를 해서 얘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만 받도록 그렇게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면은 패닉하도록 아예 생성자에서 패닉을 하도록 해놓은 건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얘는 200을 넣고 얘가 패닉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 should panic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패닉이 뭐 사실
이 특정 동작에 의해서 패닉이 된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패닉을 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른 동작 때문에 패닉을 하면은 또 그거는 또 올바른 테스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패닉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expected 하고 이제 패닉 메시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서브 메시지 전체를 똑같이 적어도 되고 일부분 일정한 부분을 적어주면은 이걸 확인해서 그 특정 패닉이 맞는지 여기에 이 생성자에서 발생한 패닉에 지금 보면은 substring이 들어가 있고 이게 그러면은 이 패닉이 됐을 때 그리고 메시지가 이 expected value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테스트가 통과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 expected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컨테인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네 contai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확히 네. 일치해도 되고 또 너무 다 쓰기 뭐 좀 그러면은 그냥 특정 부분만 일치하면 되고 네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테스트를 조금 더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카고 테스트 명령어를 날리면은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 테스트 그 애트리뷰트들이 붙은 함수들을 또 모아서 테스트 바이너리를 빌드하고 테스트 바이너리 생성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이제 패럴렐하게 병렬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쪽에서 패닉이 돼도 다른 쪽에 또 패닉이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또 패닉이 됐던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명령어에 대해서 옵션을 이제 줘서 컨트롤을 하는데 특이한 게 카고 테스트 이 명령어 자체에 대한 옵션이 있고 테스트 바이너리에 대한 옵션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이게 이제 카고 테스트하고 대시 헬프를 쳤을 때 나오는 그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카고 테스트 있고 옵션 있고 얘가 이제 카고 테스트 이 명령어에 대한 옵션을 말하는 거고 이 테스트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필터링하는 애고요. 이따가 예시가 아마 나올 건데 필터링하는 애 이름이고 또 이제 뒤에 보시면 이 대시를 또 붙여요. 대시를 그러니까 얘도 이제 보통 대시 뭐 헬프 뭐 대시 quie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뒤에 이제 대시가 붙고 argus라고 이제 아규먼트가 또 있습니다. 얘는 이제 테스트 바이너리에 대한 옵션이라고 이제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막 대시가 엄청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예시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얘는 이제 세퍼레이터라고 해서 여기부터는 이제 테스트 바이너리에 대한 옵션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명시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카고 테스트하고 바로 세퍼레이터가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옵션 argus죠 얘는 그러니까 아규먼트 테스트 바이너리에 대한 옵션이고 테스트 스레드는 1로 한다. 이러 하면 이제 아까는 멀티 테스트가 원래는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러기 싫다 하면 이제 스레드를 하나만 줘서 그러면 이제 테스트가 하나씩 실행이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또 카고 테스트
여기도 이제 세퍼레이터가 바로 들어가고 또 테스트 바이너리에 대한 옵션을 줬어요. 그래서 show output이라는 옵션을 줬는데 이제 테스트 할 때 스탠다드 아웃에 프린트 되는 아웃풋을 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테스트 펑션을 수행할 때 그 특정 함수 내에 뭔가 프린트하는 부분, 프린트 ln으로 뭔가를 막 찍으면서 이제 할 때 걔가 뭐 성공을 하든 그럴 때 이제 사실 프린트 되는 내용이 찍히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프린트 딱 찍히는 내용은 그 패닉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프린트가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그때 프린트가 찍히고 다른 프린트 ln 같은 매크로를 무시해 버립니다. 테스트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이제 표시를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이런 또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카고 테스트 애드 이런 거 애드는 이제 옵션 이름이 아니고 얘는 그냥 아무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add라고 하면은 add라는 이름이 들어간 테스트 함수들만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필터링 기능이죠. 그래서 함수 add1, add2 같은 거는 실행은 하는데 뭐 테스트 1 이런 펑션은 이제 실행하지 않는 거죠. 테스트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쉽게 뭔가 필터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세퍼레이터가 있고 ignored라는 또 옵션을 또 줬어요. 그러면은 ignored된 테스트만 실행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테스트 결과에 ignore된 부분도 있었는데 ignore를 하려면은 그냥 그 테스트 함수에다가 이 샵 ignore라는 어트리뷰트를 붙여주면 걔는 이제 그냥 카고 테스트만 했을 때 ignore가 돼서 테스트가 되진 않고요. 이렇게 ignore된 테스트만 실행하고 싶을 때는 따로 이제 또 대시 ignored라는 옵션을 줘서 ignore된 테스트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중간에 그 표준 출력되는 아웃풋 표시에 대한 그 아규먼트가 show output으로 명시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걸 쓰다 보니 그러니까 그 카고 헬프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치면 그 리눅스 맨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이걸 no capture 이걸 사용하라고 나와 있던데 혹시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혼용해서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No captures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는 제가 안 나왔었고요. 네. 잠시만요. 네. 터미널에서 이렇게 하면 그 매뉴얼처럼 뭐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 이 네, 페이지에서요? 네, 여기서 슬러시 하시고 no capture, 그러니까 NOCAP까지만 검색하시면 대시는 안 쓰셔도 돼요. 네, no cap, 네. 여기서는 이 출력이 이걸로 된다고 돼 있어서 혹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네, 여기서는 검색해봐도 그 쇼 저게 저는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
전 얘를 지금 처음 봐가지고. 아, 네. 저는 이거 보고 따라 하다가 봐서, 그러니까 저도 또 다른 이제 인자가 있길래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뭔가 근데 지금 읽어보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근데 왜 굳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옵션을 두 개를 만들었는지는. 음, 근데 동작은 하나요? 노캡처로? 네, 저는 항상 노캡처로 이렇게 그 제가 아, 찍은 걸 확인을 했거든요. 프로그램 내에서의 프린트를 하려면 노캡처는 아까 그 쇼 아웃풋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네. 두 개 다 동작한다는 건 왠지 뭐 버전이나 이것 때문에 아,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저 호환 때문에 디프리케이트 다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쇼 아웃풋이란 거는 저희 매뉴얼에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음, 아, 그럼 그게 더 나아준 건가 보다. 이게 좀 노캡처를 쓰는 게 더 좋으려나? 이게 또 문서마다 또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독 나이틀리 문서에는 또 쇼 아웃풋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여기 근데, 네. 약간 좀 뭔가, 좀 다르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노캡처는 이제 말 그대로 캡처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카고 테스트를 하면은, 그, 얘가 테스트 하면서, 뭐, 이렇게 스탠드 아웃에 있던 거를 다 끌고 모아서 나중에 막 어떻게 뭐 지가 정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쇼 아웃풋은 이제 캡처드 아웃풋이고, 네. 노캡처는 이제 캡처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찍어버리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음, 노캡처는 아예 캡처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뿌려주는 거고, 쇼 아웃풋은 캡처는 하되 캡처한 걸 다시 뿌려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성공적인 테스트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석세스풀 테스트에 대한 어떤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이제 그 페일한 테스트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찍거든요. 음,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도 찍는다는 게 이제 쇼 아웃풋 같고, 네. 노캡처는 그냥 뭐 상관없이 바로바로 캡처도 안 하고 바로 찍어버리는 그런 애 같습니다. 아, 이게 차이를 모르고 쓰다 보니 이제 알게 됐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스트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이제 유닛 테스트랑 인터그레이션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뭐 사실 보니까 막 딱히 엄청 뭐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의 어떤 관습적인 형태를 설명을 해주는 부분 같았어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랑 인터그레이션 테스트를 이제 보통 러스트에서는 그렇게 두 개의 메인 테스트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유닛 테스트를 보면은
뭐 코드의 각 부분에 대한 빠르고 독립적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위에서 예시에서 요 CFG 테스트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그 모듈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CFG는 이제 configuration이고 테스트는 이제 요 카고 테스트 할 때 컴파일 하라 이러는 이 테스트 여기에 있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모듈은 카고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날릴 때에만 컴파일해서 테스트 바이너리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해서 실제 카고 빌드나 카고 런 이런 거 할 때는 테스트 코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어트리뷰트가 이 CFG 테스트라는 요 어트리뷰트였고요. 프라이빗 펑션도 테스트 가능. 이 얘기는 이제 뭐 똑같은 모듈, 그러니까 똑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일 내에 이제 뭐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보통 이제 퍼블릭 펑션이 펑션 앞에 pub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야 이제 퍼블릭하게 인식되잖아요. 붙어 있지 않은 애들도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뭐 정책적인 얘기인데 뭐 어떤 데서는 프라이빗 펑션은 뭐 테스트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러스트에서는 프라이빗 펑션도 유닛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그레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밖에서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작성을 하고 실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테스트고요. 그래서 인터그레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탑 루트 레벨 밑에 이제 소스 디렉토리가 원래 있는데 동일한 레벨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테스트하는 파일을 생성 후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는 뭐 파일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 각 파일이 하나의 독립된 크레이트로 인식이 돼서 하나의 테스트 바이너리로 다 만들어지고 카고 테스트 명령을 날리면은 그 각 파일별로 이제 만들어진 테스트 바이너리를 하나씩 이제 실행을 시키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그레이션 테스트는 사용자랑 똑같이 코드를 써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 아까 저희는 애더라는 걸 봤는데 뭐 애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를 사용하겠다, 이 크레이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명시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 configuration 테스트 어트리뷰트 사용 없이 요 그냥 테스트 어트리뷰트만 써도 자동으로 이제 얘가 그 실제 그 카고 테스트 할 때만 그 빌드가 돼서 테스트 바이너리 아웃풋이 나오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카고 테스트에서 요 테스트 옵션을 주고 테스트 파일 네임으로 특정 인터그레이션 테스트 파일만 테스트 가능라고 해서 아까 이 파일이 하나의 바이너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 파일만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하다 보니 여러 파일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여러 파일에 있는 각 테스트마다 뭔가 공통적으로 쓰고 싶은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 파일마다 정의를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하나로 묶었을 때
그래서 이제 테스트 밑에 뭐 원래 뭐 a test.rs, b test.rs 이런 테스트 파일들이 여러 개 있고 공통으로 쓰는 걸 이제 common.rs에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그 함수 이름이 init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테스트 함수는 아니고 테스트 어트리뷰트가 붙은 함수는 아니고 그냥 테스트 할 때마다 뭔가 초기화를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할 때 카고 테스트를 하면은 얘도 이 common.rs 파일도 테스트 바이너리로 만들어지고 실행이 됩니다. 얘는 init은 테스트 어트리뷰트를 붙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테스트 바이너리로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는데 이 어트리뷰트가 붙은 함수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는 실행이 안 돼요. 약간 그냥 낭비가 되는 거죠. 바이너리도 만들어지고 실행시키고 하지만 아무것도 결과는 없고 그런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낭비하고 싶지 않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테스트 밑에 common이라는 또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mode.rs 라고 그냥 이렇게 네이밍을 하면은 러스트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테스트 바이너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드 커먼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부분, 요 디렉토리 요 부분을 이제 다른 테스트 /a test.rs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제 문법으로 임포트를 하고 요 네임스페이스 커먼 네임스페이스에 init 함수를 실행시킨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실제로 한번 코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약간 인터그레이션 테스트가 잘 안 돼가지고 뭔가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여기 있는 파일을 뭔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었고 이거는 문서를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혹시 이거를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셨나요? 저는 11장은 여기 테스트 이거는 따로 안 해봤어요. 저도 시도는 안 해봐갖고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네. 찍어보기만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뭔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테스트 단순히 디렉토리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그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에 또 해결을 한다면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네,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면 되나요? 네. 네. 오늘이 6월 16일이죠. 일단 녹화를 한번 끊고, 네.